네, 안녕하세요. 정동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런 생각 한번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분명 광고판에서 보고 산 버거는 분명 저 버거였는데 내가 사고 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좀 사진과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여기서도 차이점을 못 느끼셨다면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분명 같은 재료로 만든 버거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는 광고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실물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기업에서는 왜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일까요? 바이럴 마케팅 과정 최재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했을 때 그 구매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자극적인,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화려하고 맛있는 사진들을 광고함으로써 구매 심리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딱 허위 과장 광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이 허위 과장 광고가 거짓말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럼 허위 과장 광고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패스트푸드점에서 보셨듯이 그 햄버거를 예시로 들자면요. 햄버거 위에 빵 위에 참깨가 13개가 있었는데 내가 받은 이 햄버거 위에 참깨가 5개밖에 없었다. 그때 카운터로 가서 내 빵에는 참깨가 5개밖에 없으니까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깨가 8개밖에 없다고 해서 저에게 큰 피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저희 가족은 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구로 향합니다. 서구로 향하는데 그 서구에서 그 당시 브랜드 만족도가 1위였던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G건설사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도 제 방이 없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딱 들어서는 와 진짜 이거 너무나도 궁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궁전 같은 집도 좋았는데 그 주변에 바로 초대형 공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옆에 보시는 것 같이 드림파크, 저 드림파크는 여의도의 무려 1.5배, 뉴욕 센트럴파크의 3배가 넘는 그런 초대형 공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드림파크라고 불리던 곳은요, 사실 쓰레기장이었던 곳이죠. 즉 이랬습니다. 저기 나와있던 광고에 일부만이 공원화되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매립지에서 공원화되고 있는 중이었고 심지어는 매립 중이거나 매립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공사에서는 이곳이 모두 공원인 것처럼 입주 후 바로 즐길 수 있는 공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요, 이것이 조금 지나면 되는 공원이 아니고 약 30년, 40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을 비롯한 계약자들은 이런 것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법을 찾아보고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아까 잠깐 법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저희 가족을 비롯한 계약자들은 그 어떠한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로 기업은 일단 이 허위 과장 광고를 딱 할 때 기업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민감한 부분들과 또는 허위 과장 광고에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법적 구제를 받기 좀 힘든 구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시 참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우리 참깨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참깨가 8개가 부족하다고 해서 큰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죠. 허위 과장 광고가 그냥 참깨가 8개가 없어서 그냥 넘길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위 과장 광고, 즉 허위 과장 광고가 좀 타개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허위 과장 광고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애초에 이런 허위 광고를 한 기업이 잘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간편한 해결책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몇몇 기업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않겠나. 즉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또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요, 7년 동안 허위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150억 달러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경희대 경제학과 안지욱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요, 소비자들이 한번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이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제품을 더 이상 그 제품을 다시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허위 광고는 그저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허위 광고에 있어서 기업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부에서 또한 아까 저희 가족을 비롯한 계약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판례를 잘 살펴보면요,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말처럼 일단 광고에 대해서 이제 일반 거래 관행에 미쳐 허용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봐줄 수 있다, 이 정도면 못 봐준다. 즉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어떠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번에 옥시 사건이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었잖아요.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옥시 사건으로 처분 내린 것은 그저 표시에 대한 시정명령과 5,100만 원의 과징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소비자로서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긴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사실을 요구할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경영학 박사인 토마스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 약속하고 더 해주어라. 기업이 비록 더 해주는 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덜 하는 것이 더 많은 소비자들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진실된 마음속에 제가 기대하던, 소비자들이 기대하던 그런 궁전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